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함께 얘기해볼 만한 이슈를 골라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었던 뉴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20, 30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식당이라든지 뭐 주점이라든지 이쪽에 굉장히 확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역시 야외 공간보다는 실내 공간이 여전히 위험하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이 뭐 최근에 그 야외 공간에서의 이제 음주 문제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코로나로 인한 한강 음주 금지된 사안은 이따가 좀 다뤄보기로 하고 다른 이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태양광 발전소 사업 이슈인데요. 이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미니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미니 태양광이 비효율적으로 마구잡이 설치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층 집 베란다 곳곳에 가정용 미니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나무 그늘에 가려져 있는 상태. 그렇다면 나무 그늘 속에 설치된 미니 태양광의 효율은 어떻게 될까? 햇빛이 가장 많이 내리쬐는 낮 시간대. 가정집 한 곳을 들어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계측기가 나타낸 수치는 40와트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미니 태양광의 발전량 900와트시와 비교하면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두 아파트에 미니 태양광 설치가 시작된 건 지난 2017년부터입니다. 서울시가 원전 하나를 줄이겠다며 에너지 정책에 열을 올릴 때였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산하기관인 SH가 동조했고 이후 시내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미니 태양광이 급속도로 보급된 것.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있어 자기 부담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세대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해줘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청만 하면 미니 태양광을 그냥 다 설치할 수 있었던 것. 들어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가성비 등을 따져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비용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도 안 하고 했는데요. 이거 공짜로 해줬잖아요, 돈은. 공짜로 해줬어요? 그럼. 업체들의 과열 경쟁도 효율성 떨어지는 그늘 속 미니 태양광 설치를 부추겼습니다. 거의 경쟁이더라고요. 설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영업사원이 따로 있어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짜 설치에 보급업체들의 과열 경쟁 탓에 미니 태양광이 저충부와 방해물, 그늘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설치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작정 내 돈 안 내니까 공짜니까 설치해달라. 그러니까 무작정 가서 설치하고 그러면 이거 세금 낭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무 그늘 때문에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데 미니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영상 보시고 평론가님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사실 이건 좀 배경을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네. 원래 이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100만 가구에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쉽게 달성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네.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목표가 100만 구구다 보니까 결국 이 달성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보셨듯이 아니 나무 그늘에 가렸는데 왜 저게 설치했나 했는데 원래는 그런 것이 안 됐는데 그렇죠.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1층, 2층 심지어는 나무 그늘에 가린 곳까지 설치를 해줬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업체들이 난립을 했고 또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리하게 또 설치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너무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요약해서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니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게 되면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우선 설치하고 보게 되게 마련인데 이게 좀 세금 낭비 같거든요. 어떻게 지원하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서울시하고 또 그 관련 업체하고 또 이제 시민들이 좀 자부담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목표치를 넘쳐야 되니까 이제 에너지 빈곤층을 중심으로 해서 무상으로 설치해주기 시작했죠. 근데 이 경제 심리 관점에서 봤을 때 무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기여분이 얻게 되면 노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해놓고 안 나타난다는 거는 결국 자기가
뭐 피해보거나 기여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부담이라는 거는 전체 예산에서 얼마만큼 기여하는 것도 있겠지만 책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걸 정말 잘 쓸 사람한테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있는 가구주들한테만 배치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옥석을 구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만 무료로 설치했던 분들이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해도 예. 철거 비용이 5만 원을 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사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때는 무료로 했지만 철거할 때는 돈이 들어가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는 이 철거 비용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원하지 않는 분들의 미니 태양광은 좀 철거를 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를 들면 정남향에 예. 나무 그늘 없는 효율성이 있는 그런 가구주를 중심으로 좀 실제로하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거비 5만 원이 드는지 몰랐는데 좀 철저한 기준 관리가 좀 필요해 네,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미니 태양광 사업은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 사업이 뭐 축소되거나 중단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미니 태양광 사업 중단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뭐 서울시 산하의 관련 이제 조직이 이름을 바꾸겠다고 밝혔어요. 예. 예를 들면 태양광 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신재생 센터로 바꾸겠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을 뭐 1조 7천억 원 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3분의 1밖에 이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효율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쓰는 분들은 또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애초에는 뭐 6천 원 정도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한 4, 5천 원 정도 절감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잘 쓰도록 사업 자체를 이제 없애는 것보다는 예. 이제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서 실제로 효율을 보고 있는 분들을 관리 유지하고 또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뭐 몇 퍼센트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하면 앞에서 봤던 사례들이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축소보다는 좀 실질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성공 사례도 좀 잘 공유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네. 네, 미니 태양광 사업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포기할 수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반적으로 태양광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이라는 게 뭐 풍력도 있고 지열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에서 말씀드린 뭐 태양광만 집착하지 않고 신재생 조직으로 거듭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신재생 에너지 체계를 시험하는 건 일단 필요하고요. 다만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목표치를 뭐 100만 가구, 50만 가구 이런 식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아무리 다른 신재생 에너지 시도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기여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이제 어려운 계층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자기 기여분이 없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또 이 소유의 관점, 관리 유지의 관점들이 좀 덜 성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이라도 약간 소액의 자기 기여분을 개입을 시켜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관리 유지하도록 또 경제 심리의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결합하는 노력들이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책보다는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기준에 맞는 환경과 이 계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 앞서 말씀드린 한강 음주 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같은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사고와 여러 불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이라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시는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실내에서의 음주 행위가 규제를 받자 한강공원을 비롯한 야외로 시민들이 더 몰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객들의 안전사고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각종 문제들도 덩달아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는 금주구역 지정 조치의 첫 단계로 지난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찬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찬성하는 시민들은 무분별한 행위를 막기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법적으로 안 해도 좀 공중도로를 지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덜 시끄럽고 사건 사고도 또 시국이다 보니까 규제를 반대하는 한 시민은 실효성에 의문을 표합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무슨 상관이야? 지금 실내도 규정하고 있는데 실외까지 규정해버리면 놀 데가 없어지니까. 이외에도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다. 음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시설 보강 등 다른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 같은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온라인 시민 토론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 토론회와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도 봤는데 야외 공공장소 음주를 놓고 참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단 지난 6일부터 서울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야외 음주가 금지됐죠. 이 코로나 확산 때문이기도 한데, 자 그런데 이 야외 음주 금지는 이 코로나 확산 측면도 있지만은 야외 음주로 인한 폐해를 막겠다는 건데, 일단 평론가님께서는 야외 공공장소 음주 금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보이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선진국은 금주 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한 71개국 정도가 그렇게 되고요. 흔히 이제 선진국이라고 포함시키는 G20 국가 중에 금주 구역이 없는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음주에 굉장히 관용적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우리나라가 좀 상위에 있겠지만 그 반대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술을 먹는 그 장소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토사물에 관련된 뭐 이야기도 많고 또 악취, 소음 그리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행위까지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막는 과정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어떤 감염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해서라도 이제 일정 정도는 좀 제한이 필요한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부 시민들은 이 정책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차라리 공원 중에 일부 구역만 금주를 지정해라 아니면 심야 시간에만 금지해라라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시내 25개 공원 그리고 한강공원하고 또 청계천 같은 경우는 지금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음주 행위를 금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게 아니고 지금 계도를 하겠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1년 정도를 그런 홍보를 하고 또 이제 공유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미 한강공원의 매점 같은 경우는 술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시간에만 제한을 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이제 24시간 모두 다 금지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이 또 찬반 토론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문화적인 인식하고 또 정책적인 제도적인 그런 차이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금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생활 어떤 스타일,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의지와 따로 이렇게 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법적으로 한다고 보다는 그것도 이제 얼마나 실현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생활 변화와 함께 가는 것이 일단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제한을 찬성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 서울시에도 이 공공장소 음주 제한이 확대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성하신 분이 한 76.3%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거의 80%에 육박하는 대답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데 이 뭐냐면은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음주 행위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피해를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전부는 아니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일부 분들이 그렇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그 일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왔느냐, 관리를 해왔느냐 이것부터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도외시하면은 전체 시민들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민폐를 주는 사람인 것처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문제 소지의 행위를 하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먼저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 표명은 그겁니다. 왜 우리가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규정이 되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그 공간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되죠. 특히나 한강공원 같은 곳에서 술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는 일정 정도 규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까 언급하셨듯이 그 한강공원 같은 게 넓은 공간 중에 일부 공간을 중심으로 하나의 어떤 실험 존을 만들어서 이제 일종의 흡연구역처럼 만들고 그 구역을 관리하는 것이 아마 전체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공공장소 금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하지만 일단은 지금처럼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 시기에 이 공공장소에서 음주나 취식은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니 태양광 논란과 공공장소 금지구역 지정에 대해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